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릎이 뻣뻣해서 바로 일어나지 못하고 시장에 갔다가 손에 든 장바구니가 금세 무겁게 느껴져 잠깐 걸었을 뿐인데 숨이 차는 경험, 여러분도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죠. 그런데 사실은 잘못된 단백질 섭취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몸에 좋다고 믿고 매일 챙겨 드셨던 그 단백질이 오히려 간과 신장을 지치게 만들고 근육은 점점 빠져나가게 하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다행히도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반드시 끊어야 하는 위험한 단백질과 근육과 활력을 되찾아주는 좋은 단백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60대 이후 꼭 필요한 하루 식단 조합까지 실제 환자 사례와 최신 연구 결과를 근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래서 내가 점점 기운이 없었구나 하고 무릎을 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34년째 내과 전문의로 진료하고 있는 박경수입니다. 저는 지난 30여 년간 수천 명의 60세 이상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좋다고 믿고 드시는 단백질이 오히려 건강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달 진료실에 오신 과천에 사시는 72세 어르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분은 평생 공장에서 기계 수리 일을 하셨는데요. 은퇴 후에도 건강 관리를 아주 철저하게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단백질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듣고서 매일 단백질 파우더를 챙겨 드셨습니다. 그런데 혈액 검사를 해보니 간 수치가 정상보다 2배 이상 높게 나오고 피 속 콜레스테롤도 위험 단계였습니다. 즉 단백질이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잘못된 단백질을 너무 많이 드시면 간과 신장에 무리를 주고 혈관 건강까지 위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몸에 좋다고 해서 챙겼는데 오히려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더 불편했던 적. 바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그 이유를 풀어드릴 겁니다. 이건 비단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3년 하버드 의대 연구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동물성 단백질을 지나치게 섭취한 그룹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29% 증가했습니다. 반대로 식물성 단백질을 적절히 섭취한 그룹은 사망률이 12% 낮아졌고요. 또 2022년 서울대병원에서 65세 이상 한국인을 운영한 추적 조사했을 때 하루 80g 이상 육류 단백질만 드신 분들은 간 수치 이상과 신장 기능 저하 사례가 확연히 늘어났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 무서운 점은 이런 변화가 겉으로는 특별한 증상이 없는데도 서서히 진행된다는 겁니다. 피곤함, 소화불량, 근육 약화 같은 일상적인 증상으로만 나타나서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어가다 보면 돌아오기 힘든 지점까지 진행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소식은 매우 희망적입니다. 단백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단백질을 언제 얼마큼을 어떻게 드시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제로 올바른 단백질 섭취법을 실천한 환자분들은 3개월 만에 간 수치가 정상화되거나 보행 속도가 회복되는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주셨거든요. 지금부터 하나씩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단백질 때문에 속이 불편하시거나 근육이 줄어서 고민이셨던 분들 계신가요? 그렇다면 댓글에 단백질 한 글자만 남겨주세요. 제가 꼭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잘못된 단백질 섭취가 우리 몸에 어떤 문제를 만드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단백질을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할까 하는 부분이죠. 보통 의학적으로는 체중 1kg당 단백질 0.8에서 1g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60kg인 어르신이라면 하루에 50에서 60g 정도면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60세 이상부터는 근육이 빨리 줄어들기 때문에 체중 1kg당 1에서 1.2g 정도는 챙겨주셔야 근육을 지킬 수 있습니다. 즉 60kg인 분이라면 하루 60에서 70g이 적정량이 되는 거죠. 이걸 쉽게 계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식품 포장지에 보면 단백질 함량이 적혀 있거든요. 밥 한 공기는 대략 6g, 계란 한 개는 6에서 7g, 두부 반 모는 15g 정도로 잡으시면 됩니다. 이걸 합산해서 하루 60에서 70g이 되도록 맞추면 되는 거죠. 그럼 필요 이상으로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으로 쓰이지 못한 단백질은 결국 간에서 처리돼서 노폐물로 바뀌고 신장에서 걸러져서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내 몸에 맞는 적정량을 지켜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이는 표만 캡처해 두시면 하루 단백질 계산할 때 바로 써먹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걸 토대로 과잉 섭취 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간과 신장이 지칩니다. 단백질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암모니아라는 독성 물질이 생기는데요. 이걸 간이 해독해서 신장이 소변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간과 신장 기능이 약해져서 이 처리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잉 단백질이 쌓이면 장기가 지치게 되는 거죠. 의학적으로 단백질 과다 섭취 시 체내에서 질소 노폐물이 증가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 간과 신장의 부담이 커집니다. 특히 단백질 보충제를 장기간 과다 복용할 경우 신장 기능에 무리를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럴 땐 어떤 증상으로 나타날까요? 자꾸 피곤이 풀리지 않고 소화가 더부룩합니다. 밤에 소변을 자주 보러 가고 소변에 거품이 많이 낍니다. 또는 발목이나 손등이 잘 붓는 등 이런 생활 신호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대전에 사시는 69세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평생 택시 운전을 하셨는데 건강 관리에 관심이 많아지셔서 단백질 파우더를 하루에 2번씩, 그러니까 약 50g씩 하루 100g을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몸에 좋은 일 하고 있다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3개월 후부터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꾸 피곤하고 소변에 거품이 많이 끼고 발목이 자주 부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해보니 간 수치가 80까지 올라가 있었고 신장 기능을 나타내는 크레아티닌 수치도 1.8로 높았습니다. 정상 간 수치는 42하고 정상 크레아티닌 수치는 1점입니다. 다행히 단백질 섭취량을 하루 60g으로 줄이고 가공된 파우더 대신 자연식품으로 바꾼 후 1개월째부터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에는 간 수치가 50까지 떨어졌고 6개월 후에는 완전히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가공 단백질보다는 식품 위주로 드시고 한 번에 많이 먹지 말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 드시면 됩니다. 또 물을 충분히 마셔주셔야 합니다. 특히 이미 간이나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주치의와 상의해서 본인 체중에 맞는 단백질 양을 반드시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둘째, 혈관이 막힙니다. 가공육,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음식들에는 나트륨과 질산염, 각종 첨가물이 많습니다. 이게 혈압을 올리고 혈관에 염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단백질 파우더 안에 들어있는 감미료나 인산염 같은 첨가물도 혈관 건강에 부담을 줍니다. 이럴 땐 평소보다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잦고 얼굴이나 손발이 잘 붓습니다. 또는 심장이 두근거리고 피곤이 오래가는 증상으로 나타나곤 합니다. 서울에 사시는 66세 여성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평생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셨습니다. 근육이 빠지는 게 느껴져 건강 관리를 위해 매일 아침 단백질 음료를 마시고 점심에는 매번 고기를 챙겨 먹을 수 없으니 간편하게 햄이나 베이컨을 자주 드셨습니다. 처음 6개월은 별 문제 없었는데 1년 정도 지나니까 혈압이 140에서 17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혈액 검사에서 나쁜 콜레스테롤이 180까지 치솟았죠. 정상은 100 이하입니다. 이는 가공육에 포함된 나트륨과 포화지방산, 그리고 각종 첨가물들이 혈관 건강에 부담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의학적으로 가공육의 과다 섭취는 심혈관 질환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있습니다. 다행히 가공육 섭취를 줄이고 생선과 두부, 콩 위주로 바꾼 후 2개월째부터 혈압이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4개월 후에는 혈압이 130대로 6개월 후에는 콜레스테롤이 120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는 식물성 단백질이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 포화지방산과 콜레스테롤 함량이 낮고 섬유질과 같은 유익한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의학적으로도 식물성 단백질의 적절한 섭취가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공육 섭취는 줄이고 찌기, 끓이기, 굽기 같은 단순 조리법으로 바꾸는 겁니다. 또 동물성 단백질만 고집하지 말고 생선, 콩, 두부, 요거트 같은 식물성 단백질을 절반 이상 섞어주세요. 몇 끼니마다 채소와 잡곡을 곁들이면 섬유질이 콜레스테롤을 잡아주니까 훨씬 좋습니다. 제가 방금 몇 끼니마다 채소와 잡곡을 곁들이라고 말씀드렸죠? 많은 분들이
채소에 무슨 단백질이 있어요? 하고 물으십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단백질이 풍부한 채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금치 한 컵 분량에 단백질이 약 3g, 브로콜리 100g에는 약 3g, 그리고 완두콩은 100g에 무려 5g이나 들어 있습니다. 특히 완두콩은 식물성 단백질 보충제로도 많이 쓰이죠. 그럼 잡곡은 어떨까요? 현미밥 한 공기에는 단백질이 약 6g, 귀리 100g에는 약 13g, 보리 100g에는 약 10g, 퀴노아 100g에는 약 14g 정도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흰쌀밥만 먹을 때보다 잡곡밥을 먹으면 단백질도 훨씬 보충이 되는 거죠. 즉, 밥상에서 흰쌀만 고집하지 말고 현미, 귀리, 보리, 퀴노아 같은 잡곡을 조금씩 섞어 드시면 자연스럽게 단백질과 섬유질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채소도 단백질이 적겠지 하고 빼지 마시고 시금치나 브로콜리, 완두콩 같은 걸 자주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셋째, 근육은 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듭니다. 이 부분이 제일 안타까운데요. 단백질 많이 먹으면 근육이 붙겠지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나이가 들면 근육을 만드는 능력이 떨어지는 아나볼릭 저항성이 생겨서 그냥 단백질만 왕창 먹는다고 근육이 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염증이 생기고 근육은 점점 줄어들 수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는 알 수 있는 증상은 의자에서 5번 연속 앉았다 일어나기가 힘들다, 계단 오르기가 버겁다, 병뚜껑이나 문고리를 여는 힘이 약해졌다, 조금만 걸어도 허벅지에 힘이 풀린다. 이런 게 다 근육 약화의 신호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71세 어르신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평생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습니다. 은퇴 후에도 체력 관리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단백질 보충제를 열심히 드셨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록 근육이 늘지 않고 오히려 계단 오르기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검사해보니 근감소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악력이 22kg으로 떨어져 있었고 정상 악력은 28kg 이상입니다. 4m 걷는 시간은 4초 이하가 정상인데 6초가 걸렸습니다. 문제는 단백질 파우더에만 의존하고 식사는 대충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류신이라는 근육 합성에 중요한 아미노산이 부족했던 거죠. 또 운동 없이 단백질만 드셔서 근육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고요. 그래서 단백질 보충제는 줄이고 대신 콩두부, 생선우유 같은 류신이 풍부한 자연식품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주 3회 간단한 근력 운동을 시작하셨죠. 1개월 후부터 계단 오르기가 수월해졌고 3개월 후에는 악력이 26kg까지 올라갔습니다. 6개월 후에는 4m 걷는 시간이 4.2초로 거의 정상 범위까지 회복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백질은 한 번에 몰아먹지 말고 매 끼니 25g 안팎으로 나눠 드시고 콩, 두부, 대두, 생선, 우유, 요거트처럼 류신이 풍부한 음식을 챙기시면 좋습니다. 류신은 필수 아미노산 중 하나로 근육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류신은 생선, 소고기, 닭고기, 달걀, 대두, 두부, 치즈 등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대두는 100g당 류신 함량이 3g으로 매우 풍부한 공급원입니다. 성인의 경우 체중 1kg당 매일 42mg의 류신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인 분이라면 하루에 약 2.5g의 류신 섭취가 권장됩니다. 또 중요한 건 운동입니다. 밥만 먹어선 근육이 안 붙습니다. 앉았다 일어서기, 벽 밀기, 밴드 당기기 같은 간단한 근력 운동을 주 2, 3회만 해도 확실히 달라집니다. 여기에 비타민 D와 칼슘까지 챙기면 근육과 뼈가 함께 좋아집니다. 자, 정리해보면요. 잘못된 단백질 섭취는 간 신장을 지치게 하고 혈관을 막히게 하고 심지어 근육을 줄여서 일상생활까지 불편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지만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생활 팁을 하나씩만 실천해도 3개월 뒤 몸에서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단백질 보충제를 고르는 게 안전할까요? 많은 분들이 마트나 약국에서 제일 비싸 보이는 걸 사면 좋겠지 하고 생각하시는데 꼭 그렇진 않습니다. 제일 먼저 보셔야 할 건 가격이 아니라 성분표예요. 보충제 한 스쿱에 단백질이 보통 20에서 30g은 들어있어야 하고요. 당 함량은 낮을수록 좋습니다. 단기 5g 이상 들어가 있으면 혈당이 금방 올라가서 오히려 피곤해지실 수 있거든요. 또 나트륨이나 인산염 같은 첨가물이 과한 제품은 간이나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근육 합성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류신은
한번 드실 때 23g 정도 들어있으면 시니어 근육 유지에 특히 좋습니다. 그럼 60대 이상에게 맞는 보충제가 따로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력이 떨어지니까 흡수가 빠른 유청 단백질 아이솔레이트 같은 제품이 부담이 덜 되고요. 혹시 유당 소화가 잘 안 되시면 가수분해된 제품이나 식물성 단백질 보충제를 고르시는 게 더 편할 수 있습니다. 또 콜레스테롤 관리 중이신 분들은 동물성보다는 두부나 콩, 완두콩 단백질 같은 식물성 보충제를 섞어 드시는 게 더 안전합니다. 성분표를 볼 때는 단백질 함량과 당류 외에도 칼슘이나 비타민 D가 조금 들어있는지 확인하시면 좋아요. 뼈와 근육을 함께 지키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하지만 알레르기 표기도 꼭 확인하셔야 해요. 우유, 대두,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나는 신장병이 있는데 보충제를 먹어도 될까요? 신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단백질 총량을 의사와 꼭 상의하셔야 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드시면 노폐물이 쌓여서 신장이 더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간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조심하셔야 하고요. 당뇨가 있는 분들은 무가당 제품을 고르시는 게 좋아요. 혹시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약을 드신다면 나트륨이 많은 제품은 피하시고요. 갑상선 약을 드시는 분들은 대두 단백질과는 시간을 띄워 드셔야 합니다. 최소한 4시간은 간격을 두는 게 안전해요. 그럼 언제 먹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사실 단백질은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서 드시는 게 훨씬 흡수가 잘 됩니다. 몇 끼니 25g 정도면 충분해요. 이때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선생님, 그럼 밥이나 반찬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빼고 계산하는 건가요? 아니면 포함인가요? 정답은 포함해서 계산하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밥, 국, 반찬에도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 밥 한 공기에도 약 6g, 계란 한 개에 6에서 7g, 두부 반 모에 15g 정도 들어갑니다. 생선 한 토막은 20g 가까이 되고요. 이걸 합치면 이미 하루 단백질 섭취량의 절반 이상을 채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충제는 추가로 더 채워야 하는 부분을 보완하는 역할이지 식사를 완전히 대체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아침에 계란 하나, 두부 조금, 밥을 드셨다면 벌써 20g 정도 확보된 거예요. 이때 보충제를 조금 곁들이면 25g 채우기가 딱 맞습니다. 즉, 몇 끼니 합산해서 25g 정도가 되도록 조절하시면 되고, 밥과 반찬은 빼고 보충제만 25g 먹는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밥상에 있는 단백질과 보충제의 총합이 25g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운동을 하신다면 운동 끝나고 1시간 안에 드시는 게 좋고, 밤에 주무시기 전에 소화가 느린 단백질을 조금 드시면 자는 동안에도 근육 합성이 이루어져 도움이 됩니다. 타서 드실 땐 물에 타는 게 기본이에요. 혹시 체중을 늘려야 하거나 기운이 너무 없으신 분들은 우유나 두유에 타셔도 좋습니다. 대신 당 조절을 하셔야 하는 분들은 그냥 물에 드시는 게 더 안전하겠죠.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도 있습니다. 통곡물이나 채소와 같이 드시면 섬유질이 혈당을 안정시켜주고 장 건강에도 도움을 줘요. 과일을 드시고 싶으시다면 단기 적은 블루베리나 딸기 같은 베리류가 제일 좋습니다. 또 아마씨나 호두, 올리브유를 살짝 곁들이면 단백질의 효과를 높이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돼요. 하지만 꼭 피해야 하는 조합도 있습니다. 보충제에 시럽이나 아이스크림을 넣어서 달콤하게 드시는 분들 계시죠? 당뇨가 있으시면 큰일 납니다. 또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바나나나 대추, 시금치 같은 고칼륨 식품을 많이 넣은 스무디는 피하셔야 해요. 술과 함께 단백질을 드시는 것도 절대 안 되고요. 알코올이 간을 지치게 해서 단백질 대사까지 방해합니다. 마지막으로 많이들 물어보세요. 비싼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가격이 아니라 성분표가 먼저입니다. 단백질 함량이 충분하고 당과 나트륨이 적고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이면 꼭 비쌀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적당한 가격대에 검증된 제품이 더 낫습니다. 그리고 처음엔 큰 통을 사지 마시고 작은 걸로 몸에 맞는지 확인한 다음에 꾸준히 드시는 게 현명합니다. 결국 기억하셔야 할 건 이겁니다. 내 몸무게에 맞게 하루에 필요한 만큼만 좋은 성분으로 내 몸 상태와 약에 맞춰서 드시면 단백질 보충제는 아주 든든한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번엔 식품으로 단백질을 섭취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권하는 단백질 루틴은 간단합니다. 아침에는 두부 반 모하고 계란 흰자 2개,
이렇게 드시면 단백질이 약 20g 정도 됩니다. 점심에는 생선 한 토막하고 채소 반찬, 이것도 단백질 20g 정도입니다. 저녁에는 콩밥 한 공기하고 들깨 무침, 이렇게 하면 또 20g입니다. 간식으로는 우유 대신 저지방 요거트 한 컵, 이렇게 하면 하루 60에서 70g 단백질을 무리 없이 드실 수 있으면서 간과 신장의 부담을 줄이고 근육을 살릴 수 있습니다. 특히 들깨는 오메가3가 풍부해서 염증을 줄여주고 관절과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단, 가열하지 말고 생으로 갈아 드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단백질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생활 속에서 조금만 바꾸면 3개월 만에 활력이 돌아오고 6개월 뒤에는 혈액 검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뇌와 근육, 혈관은 관리하는 만큼 회복됩니다. 오늘이 바로 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100세까지 젊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바로 매일 챙겨 먹는 이 단백질 덕분입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니라 80세, 90세에도 근육과 활력을 유지하는 비밀 습관이죠. 궁금하시다면 댓글에 100세라고 남겨주세요. 댓글이 많이 달리면 다음 영상에서 바로 100세 장수 노인들의 공통된 식습관, 그리고 매일 챙겨 먹는 단백질의 정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올바른 지식과 올바른 실천으로 여러분의 몸은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럼 6개월 후 더 건강해진 여러분의 모습을 기대하며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말년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